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는요, 형님들 진짜 제가 미리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은 제가 M&A 처음부터 오늘까지 정리된 내용들이 라이프 시멘틱스 한 종목만 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꼭 한번 M&A 종목이라는 걸 공부해 보신다고 했을 때는 오늘 M&A 분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오늘 나온 공시를 마지막으로 M&A 종목에 공략했을 때 제가 공시로 분석할 수 있는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라이프 시멘틱스는 제가 그때 처음에 인수 M&A 공시가 나오면서 뭘 타겟팅으로 했죠? 구주 FI를 타겟팅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구주 FI 럭키 신기술 조합이 조합 해산을 했습니다. 이게 M&A 종목을 분석할 때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공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온 공시 봅시다. 럭키 신기술 조합이고요. 이분들이 오늘 무슨 공시가 나온 거냐면, 이분들은 구주 FI예요. 구주 FI. 전 대주주 주식을 사준 사람들입니다. 전 대주주 주식을 얼마에 사줬어? 3,520원에 M&A 할 때 사줬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분들이 조합이잖아, 조합. 조합이고 지분을 9% 갖고 있었어.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왜 조합 해산을 할까요? 조합 해산을 하면 럭키라는 하나의 조합으로 돼 있고 9%를 갖고 있는 집단이 여기 이렇게 누가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럭키 신기술 조합이라는 거를 조합을 해산시키면서 조합원들한테 각자 지분대로 배분을 한 겁니다. 3,520원에. 3,520원에 지분을 배분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매도, 엑시트 세팅이 됐다는 겁니다. 구주 FI들의, 한마디로 정하면 구주 FI들의 엑시트 세팅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52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 공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조합원들이 다 찢어져 갖고 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언제 누가 팔아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라이프 시멘틱스를 공략했을 때 공시상으로 라이프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타겟, 공략하는 지점에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네. 이 공시가 나옴으로써 처음 인수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 물량을 주 타겟으로 보고 진행을 했었고, 3,520원에 얘네들이 팔기 전에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합 해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 공시가 오늘 나온 거고, 그 말은 매도 세팅, 즉 엑시트 세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어제 상한가 가고 5,310원에 있습니다. 3,520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 분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이제 주가는 5,300원에 가 있어.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차트의 영역으로 들어선 겁니다. 공시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부터는 차트와 거래량의 분석의 영역, 기술적인 분석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는 공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주 타겟팅 되는 물량이 끝났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공시로 떠들고 뭐 할 게 없어. 주가가 올라가는데 공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투자금, 시비, 유증,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신주죠. 신주죠. 이거 의미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이걸 보고 공략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형님들이 혹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예상 하나 할까요? 감히 예상 하나 할까요?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료에 미치게 됩니다. 재료에 매몰되는 시기가 옵니다. 예. 재료에 매몰되는 시기가 와요. 재료에 매몰되는 시기가 옵니다.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매수했네. 뭐 투신이 매수했네. 스페이스 X가 어쩌네 저쩌네. 뭐 1차 벤더가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이제 막 온갖 스페이스 X를 만들어 놨어. 라이프 시멘틱스를 스페이스 X를 만들어 놨다고. 그런 재료 매몰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고, 그러면서 주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세팅된 엑시트 물량이 당연히 나갈 겁니다. 형들이, 일반 개미들이 뉴스 보고 와 이거 주가 계속 오르는데, 와 이거 막 거래 터지고 막 이거 어떻게 스페이스 X래. 스페이스 X 종토방에 온통 스페이스 X로 뒤덮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팔고 나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조합원 해산된 물량이 거기에다가 그 재료를 보고 들어오고 뉴스를 보고 들어오고 단타를 치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제가 라이프 시멘틱스를 지금 처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M&A에 거의 정석같이 가고 있어요. 정석입니다, 정석. 정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M&A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제가 라이프 시멘틱스를 처음 분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는 얘기를 쭉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서 본인들이 공시랑 같이 확인해 보면 진짜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M&A 종목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호재의 악재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이라는 거는 형님들 알겠지만 이 물량들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지금 자리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조금 더 올라가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각자 매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물량을
조합원 해산만 시켜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라든지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시트까지 한 쪽에서 전부 책임지는 그런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지금 기관 물량 들어오고 투신 물량 들어오는데 손바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은 구주 FI들 물량, 구주 FI들 물량 기관이나 투신이나 뭐 이런 애들이 받아갖고 여기서 주가 더 올려갖고 엑시트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 진짜 엄청나게 컸던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엑시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라이프 시멘틱스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구주 FI가 기관이나 투신한테 넘기고 기관이나 투신이 그 물량을 받아서 그 위에 가서 더 위로 보내고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이런 식의 과정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공시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측에 기대해야 돼요. 추측. 말 그대로 100% 추측에 기대해야 됩니다. 확률이 떨어집니다. 확률이 떨어져요. 이해하십니까?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매매를 하라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는 말 그대로 차트의 영역, 기술적인 분석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일부러 한번 죽이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라이프 시멘틱스는 거래량을 1번으로 보시고,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차트는 보통 진짜 스타트를 했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그 안에 여러 세밀한 기법들도 있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5일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 절반, 장대 절반, 이렇게 장대 양봉 쓴 거 절반,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홀딩, 깨면 팔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자리 말고 위로 하나 더 올라가서 음봉 꼬리를 달고, 종가 기준으로 음봉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5일선, 이렇게 5일선이 지나가요.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빠이 터져야 돼. 다만 여기서 거래량이 이빠이 터져야 돼. 이런 음봉들이 고점에서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빠이 나온다. 그럼 매도. 종가의 매도에도 이거 못 먹는 거 어떡해요? 내가 고점에 못 팔고 종가에 이거 음봉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팔 수 있어, 없어? 거기서 못 팔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 팔아요. 그럼 아예 못 팔 수도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잡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는 건 아니야. 상당히 많이 터지는데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깬다. 그럼 거기에서 매도. 이게 5일선 매매입니다. 이게 5일선 매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떨구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보통 다음날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해서 돈을 덜 쓰려면 다음날 갭을 띄워서 고점에서
다음날 갭 뛰어서 거래 그 위에서 20%, 15%, 30% 그 사이 구간에서 거래를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상한가도 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 거래가 제일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거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 어깨까지는 먹는 거예요. 그럼 최소 어깨까지는 먹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앞으로 공시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공시에 대한 분석은 오늘로써 마무리 짓고 마침표 찍은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술적인 영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프 시멘틱스 주주님들은 저희 2,300원 처음에 공략했던 게, 그리고 평균 단가 2,5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 이상 올라와 있고요. 아마 더 갈 수도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만 해 가면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